차기 농협중앙회장의 나주 남평농협조합장을 3번 지낸 김병원 씨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 앞에는 농협개혁과 산적한 농업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종일 체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며 올 들어 가장 차가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춥겠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생산라인의 부분 폐쇄로 내년부터 직접 생산액이 1조 원 가까이 줄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광주 주변의 무등산과 연계한 생태문화 휴양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취업 관련 정보를 직원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연속기획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전 나주 남평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농도의 고장에서 농협중앙회장을 배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원 전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1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김 당선자는 2차 투표에서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37표 차로 따돌리고 호남 출신으로는 첫 농협중앙회장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의 당선은 이변으로 해석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지만 영남 지역 대의원들이 많은 농협중앙회 투표인단의 구조 때문입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 2007년과 2011년에 중앙회장 선거에 나섰다 상당한 득표를 올리고도 최원병 현 회장에게 패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극적으로 꿈을 이룬 김 당선자는 농협을 개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빛나는 한국 농협을 반드시 만들어서 200만 농민 조합원들이 무공산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협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나주 출신의 김병원 당선자는 남평농협 조합장을 3차례 지내며 조합원 소득 향상을 이끌었고 농촌사회의 문화와 복지 증진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기쁠 일 별로 없던 광주 전남 농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농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 농협을 이끄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침체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 속에서 신임 당선자가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법적 지위는 4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실제로는 농민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만 235만 명에 이르는 농민조합원을 대표하고 30곳이 넘는 계열사 8만 명에 이르는 농협 임직원의 인사권을 갖습니다. 계열사의 자산만 300조 원 이상. 거대한 공룡 조직이지만 정작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해 왔는지에 대한 비판이 늘 제기돼 왔습니다. 김 당선자는 지역의 회원 농협의 자립을 돕는 것에서부터 농협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영 편성에 따라서 중앙의 10조 무이자 자금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 회원 농협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쌀시장 전면 개방과 자유무역 협정 확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악화되기만 하는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신임 회장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김병원 당선자의 공약은 이번 선거에 나선 다른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내세운 바가 있는데요. 그런 공약들이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남 농협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당선으로 소원풀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자가 농협을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황골탈퇴시키기를 농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한동안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르는 한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겨울에 눈 대신 비가 자주 내리면서 농사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시금치 재배로 유명한 신안 섬지역 농사도 엉망이 되면서 봄 농사도 막막하기만 한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퍼렇게 펼쳐졌을 시금치 밭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뿌리가 썩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습해를 입었습니다. 초겨울부터 이어진 잦은 비 때문입니다. 16,000여 제곱미터 밭에서 비료와 퇴비값, 시금치 종잣값으로 1,000여만 원을 썼던 장철환 씨는 올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해버리면은 저희들은 내년에 올해 이제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죠. 신안군의 시금치 재배 면적은 1,057헥타르. 이 가운데 75%인 783헥타르가 습해를 입어 아예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판매액이 연평균 200억 원을 훌쩍 넘었던 섬 시금치는 올해 현재 6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상 3월까지 이어졌던 시금치 수확에 분주했던 마을은 요즘 인기척마저 뜸해졌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와도 주고 또 그 손도 벌려서 좀 거기서 도와주라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누구 보고 그 참 도와주라면 얘기도 못하고 참 그렇게 되어버려요. 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보다 재해에 취약한 노지 작물은 보험 가입도 안 되는 데다 피해 복구와 보전에 쓸 자치단체 예산 지원도 없는 상태. 애써 일군 밭을 다시 갈아엎고 올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이전과 관련해 삼성 측은 노는 설비를 빼는 것일 뿐 생산액이나 고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누차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산액이 최대 1조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생산 라인에서는 그동안 김치 냉장고를 생산해왔습니다. 삼성 측은 다른 생산 라인에서 김치 냉장고를 계속 만드니 생산이 줄거나 고용이 줄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의 말을 종합하면 이 생산 라인에서는 저가형 냉장고도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광주에서 저가형 냉장고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점점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응? 왜냐하면 우리 여건이 여튼 간에 우리도 그게 대응 계속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지죠. 광주시 조사 결과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35곳 가운데 금형과 금속 가공 분야 등 25개 업체가 매출 감소를 예상했고 매출 감소폭은 평균 20%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액이 4조 8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9,60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광주시도 수천억 원대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나가게 되면 결국에 생산 품목도 이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형 냉장고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과 관련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주변의 무등산과 연계한 생태문화 휴양타운 조성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633억 원을 투자해서 광주 일대를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표적인 휴양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숙식이 가능한 생태체험관 건립과 야영장 건립,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진행 중인 사업들을 광주 주변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수 생태원 확충과 가사문화권 정자를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지역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터가 됐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취업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 직원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농생명 분야 공기업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 가운데 농생명 분야는 5곳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공기업들입니다.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그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농가들을 밀집해서 그 조직을 육성해서 한 번에 수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수출 지원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생명 공기업에서 일하려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전문성을 좀 갖추면서 직무 능력을 좀 함양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어서 지역 인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농어민 자녀나 만약에 농사를 직접 짓다 있다거나 그런 따로 그 특별 전형을 마련해서 그 일반 전형 만약 100명을 뽑는다면 50%인 50%를 따로 그 전형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농생명 분야 공기업은 농도 전남 출신의 인재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 심철희 의원이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상록회관 일대 종상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광주의 벚꽃 군락지인 상록회관 일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전체 면적의 31%를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은 주변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일조권과 교통, 경관 훼손 등 앞으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폐렴 치료를 받던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렴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39살 이모 씨의 생후 45일 된 딸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병원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어 딸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전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현역 의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방송이나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 종사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권교체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탈당했습니다. 권 고문은 당 지도부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과 연이은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며 제대로 된 야당 부활과 정권교체를 위해 60여 년 몸담았던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권 고문과 함께 김옥두, 이훈평, 남궁진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10여 명도 탈당계를 냈고 정대철 상임고문 등도 오는 15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동신대 광주 한방병원 최진봉 병원장과 교직원들이 100만 원을, 전남 곡성군 오산면 주식회사 자연과 미래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구단과의 연봉 협상 결과 7억 5천만 원의 연봉 계약을 마쳤습니다. 양현종의 이번 연봉은 지난해 4억보다 3억 5천만이 오른 액수입니다. 투수 임준혁은 지난해 5천만 원에서 160% 오른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고 김호령, 이홍구 선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아는 양현종을 마지막으로 올 시즌 재계약 대상자 50명과 협상을 모두 마쳤는데 33명은 연봉이 인상됐고 10명은 삭감됐습니다. 광주시가 지산유원지 리프트카의 시설 개선을 운영업체에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잦은 안전사고로 문제가 된 지산유원지 리프트카에 안전바와 일체형 발판을 설치하고 운행 구간에 CCTV를 설치하는 등 5가지 시설 개선안을 명령한 뒤 개선이 완료되면 운행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산유원지 리프트카에서 승객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자 윤장현 시장은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고소득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수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광주 동구에 유사 수신업체를 차린 뒤 투자금의 20에서 4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65살 현모 씨 등 노인 52명에게 5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